반갑습니다. 고2 문학. 오늘은 김소월의 초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내용을 세 가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월의 초혼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상례의 한 절차입니다. 자, 고복의식을 바탕으로 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복의식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직후에 북쪽을 향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3번 불러서 죽은 사람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담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1년과 2년 그리고 마지막 년에서 자, 이렇게 간절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화자의 처지라고 하면 자, 사랑하는 님과 사별한 거죠. 자, 사별했고 이런 사별했을 때 죽은 님을 애타게 부르고 님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표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부르노라 너무 넓구나 사람이여 이런 것처럼 영탄적 진술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하면 사별한 대상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슬픈 이미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는 자, 이거 시간상으로는 해질 무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질 무렵이라는 시간적인 배경도 서글픈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떨어져 나가 앉은 산이라든가 하늘과 땅 사이처럼 죽은 님과 거리감과 단절감을 상징하는 그런 시어를 써서 더욱더 절망스럽게 그런 절망감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시의 화자의 처지와 감정이라고 한다면 자, 마지막으로 그 화자의 태도가 이 시에서는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화자는 이렇게 슬프고 너무나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화자는 선체로 자, 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님을 향한 그런 사랑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끊임없이 사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인의 이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면서 시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에 관련된 그 설화가 두 가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는 망부석 설화와 하나는 초혼인데 초혼의식은 아까 그 바로 앞번에 선생님 설명한 내용에 관련돼 있고요. 망부석 설화는 우리 전통 이야기 속에도 자주 나오는 소재인데 망자는 이제 기다릴 망자, 바랄 망자이고 뒤에 나오는 부자는 지아비 부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던 여자가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서 돌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망부석 설화는 아까 앞장에서 본 것처럼 선체로 이 자리에서 돌이 된다고 하더라도 라는 그 구절에 드러나 있는데 자, 이거는 님을 잃은 그 슬픔을 정말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부터 간절하게 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멀어져서 떨어져 있는 님과의 거리를 이렇게 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서름이라는 단어를 계속 겹쳐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연에 이르러서는 그 슬픔이 거의 극한에 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슬픔의 극한에 달한 화자의 심정이
이 마지막 연에 있는 돌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돌은 그 우리의 옛날 전설에 흔히 보이는 그 망구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슬픔의 한을 이렇게 담고 있는, 응축되어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조에 대한 것인데요. 자, 어조는 말의 가락이죠. 우리가 말할 때 쓰는 억양, 높낮이 이런 것들을 어조라고 하는데, 말을 할 때 표현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어조를 전달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의 어조라고 하면 시적 화자가 대상이나 독자에게 취하는 언어적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주로 그 시의 분위기 그리고 정서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성적인 어조를 쓰기도 하고 여성적인 어조를 쓰기도 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조를 쓰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 내용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아까 시의 어조는 화자의 언어적 태도고 시의 정서나 분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시에서는 차마 다 하지 못한 그런 말을 다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에 남아 있는 그 감정을 반복적이고 영탄적인 어조로 격정적으로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면 가장 맞는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담담한 어조라든가 반어적 어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 회상 반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체념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런 내용들은 그 시의 전체 흐름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차마 다 하지 못했던 심정을 토로하는 막 털어놓는 격정적인 어조를 띠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그 김소월의 초호는 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영탄적 어조로 굉장히 절절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정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영탄법도 사용하고 반복법도 쓰고 어조를 잘 조절을 하고 시상도 이렇게 전개를 해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해 준 내용 이것을 참고해서 시 내용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그 전에 활동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줬던 문제들도 풀어보시면서 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